자,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승려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걸 이제 세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오늘 숙제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믿었는데 앞으로는 안 믿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숙제 보낸 것만 갖고 내가 넘어갔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외워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빡세게 하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학원을 안 오겠죠. 예. 그럼 우리 학원이 굉장히 힘들어질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데 그 다음 게 없으면 뭐냐면 그냥 대충 써내면 되겠지, 뭐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겁을 주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을 했을 때 겁을 먹고 공부를 하세요. 이게 무슨 뭐 이 공부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합격 안 하는 것도 합격하는 게 좋지. 나는 내 제자들 전원은 다 합격시켰어. 뭐 이런 거. 합격률 100%. 이러면 되게 좋죠. 뭐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안 물어볼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100%니까. 하지만 진짜로 좋은 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제발 힘내자.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봅시다. 이걸 왜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는 자꾸 승려가 나오면 그 사람의 업적만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 실제로 풀다 보면 업적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가 더 키워드야? 핵심이야? 어느 시기. 항상 역사는 뭐라고요? 시기야. 자, 4세기 고구려는 뭐야? 불교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무슨 한때? 소수림한 때. 누구야? 전진에서. 순도가.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전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백제는 누구라고요? 요건 372년이고요. 백제는 예, 정확히 12년 후에 침략. 384년에 어디에서? 동진에서. 마라난타. 근데 실제 살아보면 그냥 동진 그리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라는요? 신라는 4세기가 아니죠. 신라는 전래되는 게 몇 세기야? 5세기. 5세기 무슨 왕 때? 눌지 마리깐 때. 자, 눌지 마리깐 때 어디서 들어왔다? 고구려에서 아도라는 승려가 전해졌는데 이 양반의 별칭, 이게 뭐라고요? 무코자. 출제자는 아도라고 낼 수도 있고 무코자라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무코자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얼평한 거야. 얼평. 묵이 뭐겠어? 그래.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 근묵자 흑.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검해지는 거잖아. 얼굴 색깔이 어때요? 까맸다. 흑형.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오랑캐. 얼굴색이 까만 오랑캐. 그래서 무코자인가. 본명은 아도. 근데 뭐 아도라고 외워도 되고 일반적으로 무코자라고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도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공인되는 게 중요하지. 자, 이제 몇 세기입니까? 6세기야. 5세기는 없어요. 별 거 없고요. 6세기 신라부터 먼저 볼게요. 누구라고요? 버풍. 버풍 왕 때 누구의 순교? 공인이야. 이건 공인되는 거지. 공인되는 거 누구야? 이차돈의 순교. 계기로 공인됩니다. 자, 이걸 새겨둔 돌기둥이 뭐야? 백률사 석당. 이것도 외워야 되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미 시험지에 나왔고요. 외워야 됩니다. 6세기 한 버풍 다음에 누가 했어? 지, 법, 나, 지는. 신라 먼저 볼게요. 자, 그런데 6세기 고구려에도 승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고구려 승려는 누가 했냐면 일단 승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 했어? 해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되게 무서운데 중국에 가서 활동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고구려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삼론종이거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삼론종이라는 이름만 알면 되고요. 삼론종이 삼론이 뭐냐 그런 걸 외우는 건 아니라고요. 고구려는 뭐가 발달했다? 삼론종이 발달합니다. 백제는 뭐가 발달합니까? 율종. 그죠? 계율종, 율종 같은 말입니다. 신라도 자장을 뭐라고 하죠? 자장율사라고 합니다. 그럼 자장이라는 승려가 뭐야? 율종의 계율에 대단히 어때요? 뛰어난 승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삼론종, 중국에 주로 활동했고요. 해량, 이 사람 원래 국적이 어딘데? 고구려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신라로 망명합니다. 이사부 형님이. 이사부 형님과의 인연으로 결국 신라로 망명해서 불교 교단을 뭐 한다고요? 정비한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절을 만들었어요? 황룡사. 외우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로 넘어가는데 신라에서 6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다시 정확히 579년부터 632년이니까 579년 진지왕이 쫓겨나는 거고요. 632년 그러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 이게 누구야? 진평이. 진평은 봤는데 누구였어? 원광이지. 자, 특히 진흥왕은 스스로 뭘 한다 그랬어? 전륜 성왕 자처한다 그랬고요. 플러스 누가 와야 돼? 미륵이 와야 되는 거고 요 미륵은 뭐라고요? 화랑. 그래서 화랑도를 뭐야? 국가적 조직으로 뭐 한다? 개편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되지. 이것도 결국 불교와 관련된 거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자, 원광은 뭐였어요? 그렇죠. 세속, 오계라든가 또 뭐라고? 걸사표. 세속, 오계와 걸사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불교의 성격이다? 호국 불교의 성격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분이 누구야? 선덕 여왕입니다. 자, 선덕 여왕은 누가 나오죠? 자장이라는 형님 나옵니다. 자장은 황룡사, 구층, 목탑. 자,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실전용으로 2개 나라야 돼. 백제인 누구야? 백제 사람 누가? 아비지. 초청해서 만들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하나 더. 언제 불탔는지 알아야 돼. 지금 없잖아. 목탑이잖아. 불탔잖아. 언제? 그래.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실돼.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실됩니다. 예. 요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세기 무렵에 고구려에서 아주 유명한 해자라는 승려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해자. 이름은 들어봤을걸? 왜? 도시락에서, 그지? 우리 해자 이모 도시락. 되게 친근하죠, 그죠? 예. 지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일본의 누구? 쇼토쿠, 오타쿠 아니고요. 쇼토쿠 태자의 뭐가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 근데 놀라운 건 백제도 똑같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해총이. 지혜가 총명하신 분이야. 그러면 쇼토쿠 태자는 뭐야 이 새끼는. 자, 잘 들어. 고구려라든가 백제 승려가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우리가 왜 이걸 외워야 되냐면 쇼토쿠 태자가 연쇄 살인범이야. 그럼 우리가 외울 이유가 없겠지. 미친 거지. 뭐 살인 기술을 가르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쇼토쿠 태자가 중요한, 지금도 일본 놈들이 성인으로 초항하는 놈이 쇼토쿠 태자라고. 일본 최초로 여자가 청항이 됐어요. 그 사람이 조카인 거야. 실권자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해도 돼? 수양대군처럼 어떻게 해야 돼?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가 천황이 돼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잘 서포팅을 해주고 그 시대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누가 가르쳤다고? 고구려와 백제 승려가 가서 뭐 끼고 가르친 건 아니겠지. 만나가지고 어떻게 원포인트 레슨 정도 해준 거지. 마세이 찍을 때는 요런 자세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처음부터 뭐 기본 자세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쯤 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 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법 전문가잖아. 법대 나오시고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하셨으니까 하시면 어때요? 아무래도 자기 전공이 법이고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법은 전문가이겠으나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어때요? 전문가들보다 약간 어때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뭐 고르는 거 정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한 사람 여러분 시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담징. 담징과 해관. 이런 사람 시험 나올 수 있는데 담징이 시험 잘 나오겠지. 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담징. 종이, 목, 제조술 전해주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보류사, 금당, 벽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의 또 천문지리 뭐 이런 거 가르친 사람이 관력이라는 사람이 있어. 무왕 때 사람입니다. 7세기 초니까. 7세기 초니까 백제는 무왕입니다. 예. 여기 뭐 해자나 담증 이런 사람은 영양왕 때 사람이다. 라고 알려줘.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선덕 다음에 누구예요? 선덕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진덕이 나와야 되겠지. 진덕 때는 특별한 사람 없으니까 이제 누구가 있냐면 무열왕. 요 무렵에 활동했던 무열왕 다음 누구야? 문무왕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 무렵에 활동했던 승려로서 이제 누가 있냐면 일단 원측이라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야? 원효라든가 뭐가 있어? 의상 이렇게 있어. 원효 의상은 단독 출제될 쪽으로 단독 출제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중들이 다 싫어. 하는 사람은 원효하고 의상이라도 공부하거든요. 원효 의상 공부하시면 절반 이상은 커버할 수 있어요. 절반 넘게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원효 의상 모르고 시험장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효 의상을 알고 가는데 나는 이 정도는 커버한다고 갔는데 합격자 중에 원효 의상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잡다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뻔한 거죠. 이건 기본이고요. 시험장에 20만 명이 가면 19만 8천 명은 원효 의상을 알고 가요. 그래서 원효 의상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긴 하죠. 출제 빈도상으로. 하지만 합격하려면 나머지 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칙이 뭐였는지 우리 책 본문에 나올 거고 저는 이거 안 쓸 겁니다. 워낙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책 본문 보면서 공부하고 이걸 뭐 하는 거야?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해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성덕왕. 그 다음 뭐라고요? 경덕왕. 요때 나오죠. 요때 여러분 활동했던 8세기 대표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추. 그리고 아까 봤던 뭐야? 김교각. 성덕왕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이런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때 누가 나와? 진표. 진표는 전라도 김제 중심으로 이제 금산사 중심으로 뭐 한다? 법상조. 그리고 무슨 법회? 점찰법회. 점찰법회는 주로 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중요시하냐면 참회. 이런 거 나오면 진표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렵에 한 사람 더 나온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심상. 이거 넘어가면 이제 7세기 넘어갔겠지. 이제 몇 세기야? 8세기. 심상은 일본 화엄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정도. 발에는 뭐 정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 9세기 갑니다. 9세기는요. 딱 두 사람만 외우면 돼. 누구야? 도의와 누구라고요? 도산. 자, 둘 다 뭐라고요? 9세기 신라대죠. 원종이다. 선종승려다. 교종이 아니라 선종승려다라는 거고 자, 도의는 최초로 무슨 산파? 가지산파를 열었다. 외우시고요. 도선은 선종승려인데 도선은 무슨 설? 풍수지리설. 특히 어디가 좋은 땅이다? 송악이 좋은 땅이란 말이야. 송악, 길지산. 이걸 주장했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될 분들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뭐 기본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우리 책 121쪽부터 본격적으로 중들을 보자.
자, 고구려 봅니다. 소실망태 들어왔다. 전진순도 얘기했고, 자, 외웁니다. 삼론종. 삼론종은 공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려 했다. 어려운 말이죠. 얘기했잖아. 유식불교가 있고 뭐가 있어? 중간불교가 있어. 유식파가 있고 중간파가 있는데 중간파에서 강조하는 게 공입니다. 유식파에서는 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마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강조하는 건 공입니다. 그래서 공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려 했다. 승랑이라는 승려는 6세기 전후에서 중국에서 활약해서 중국 삼론종의 3대조가 되었다. 승랑. 백제. 침룡한테 동진 마르한타 중요합니다. 율종이 들어옵니다. 율종. 아, 백제 5세기 6세기 빼먹은 사람이 있어. 백제 6세기. 백제 6세기를 안 했네. 누가 나와? 겸이. 겸이 이거 무슨 임금 때? 성왕 때. 어디까지 갔다 왔어? 인도까지. 인도까지 갔다 왔죠. 그죠? 그리고 불교를 체계화하는 거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지. 552년에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거야. 누구야? 노리사치계.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죠. 이게 몇 년이다? 552년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552년이면 백제가 한강을 일시 수복한 게 551년이잖아. 그러니까 빼앗긴 게 553년이잖아요. 그죠? 백제의 아주 짧은 중흥기. 그러니까 한강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때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기에는 고구려로부터 전래된 열반종. 요 무렵에 7세기에 또 있어. 미안해. 도덕이라는 형님이 계셨어. 그리고 도현이라는 형님도 계셨어. 자, 7세기면 여기는 영양왕 때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영유왕이잖아. 그때 몰아내고 쿠데타로 권력 잡은 게 누구야? 영계소문씨 아니야. 그 영계소문씨가 뭐한다? 도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한다 그랬잖아. 기존의 불교설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열받은 보덕은 어디로 간다고요? 백제로 망명하지. 그래서 무슨 종을 창시한다? 열반종을 창시했고. 도현은 일본으로 가버립니다. 일본 가가지고 책을 쓴 게 일본세기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고구려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좀 더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신라죠. 예, 계율종 자장이고요. 왕즉불. 법흥왕은요, 말년에 스스로 출가해서 법명을 가지고 출가했다는 게 진짜로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적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왕즉불. 그래서 왕권을 강화로 했죠. 진흥왕 전륜성왕 말씀드렸고, 진평왕 뭐랬어? 진종설. 진평의 그 유명한 진종설. 모르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정치사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환생해서 신라 김씨 집안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거. 신라는 부처나 보살에 머무르다는 불국토설. 불국사. 그래서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게 바로 뭐야? 불국사야. 절 이름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야. 여기가 신라 땅 자체가 부처님의 나라야. 부처님의 나라니까 여기가 뭐야? 이 자체가 극락이다. 엄청난 부심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맨날 싸우고 쥐어 터지고 막 혼란스럽고 이때 절을 짓고 불국사라고 못 짓겠지. 그게 언제야? 당연히 뭐야? 신라 최고 뭐야? 전성기. 당연히 뭐라고? 신라 중대. 그죠? 경도왕 때 재상이었던 김대성 씨가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뭐야? 불국사하고 석굴암 지은 거 아니에요. 세공왕 때 완성되거든요. 신라 중대다. 라는 거 알아야 돼. 그다음 미륵신앙. 미륵불이 나타나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것이고요. 화랑제도의 정치적 기반 말씀드렸고요. 업설. 왕즉불, 왕이고 부처다 사통해서 왕의 권위를 높인다. 귀족이고 보살이라고 해서 귀족의 특권도 인정한다. 자, 불교식 왕명 말씀드렸고, 진흥왕 해량을 국통으로 삼고 교단을 조직합니다. 외웁니다. 국통. 그래서 뭐야? 주통, 군통. 이거 어떻게 외우지? 확인해 볼까? 신라는 부, 방, 주. 여기 성, 촌. 우두머리. 욕살. 철역은지 또는 도사. 이거는. 자, 여기. 방령이었죠. 여기는 군장. 도사. 여기는 그죠? 여기 군주.
뭐 당주, 통일은 뭐야? 태수. 그죠? 여기 뭐야? 도사. 명나죠. 그럼 다이마. 요 위에 신라는 국가가 있는 거지. 국통. 또 뭐? 주통. 그리고 뭐라고요? 군통. 깨달음이 왔어. 다시 왔어. 봐봐. 아니, 이거는 국통, 주통, 군통 나오면 행정구역 체제가 이게 신라라는 나라의 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중에서 국가 전체를 통과하는 제일 큰 형님 뭐가 되는 거야? 국통. 또는 뭐라고 할까? 대국통이라고 하겠지. 근데 이제 지방이 5주잖아. 주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주의 두목, 뭐? 주통. 그 군의 두목은 뭐야? 군통. 그래서 부산 가봐. 학교 일지를 뭐라고 그래? 통. 그래. 부산에서는 통. 웹툰도 있어. 통 메모리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잘 모르지. 영화도 만들었어. 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자, 그래요. 통, 그죠? 예. 형 부산입니까? 창원. 아, 그렇지. 그 동네군요. 예. 부산, 창원, 마산. 예. 훌륭한 동네입니다. 거기도 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서울에서는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친구라는 영화 있어요. 예, 친구라. 그게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막 때리는데 애가 나가버리잖아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 아버지 건달입니다. 뭐 이러고 이제.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 많이 막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요. 하늘 깨달음이 왔지. 국통, 주통, 군통. 이거 문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 당황했다고. 이거 고려가 아니라 뭐라고? 신라라고. 행정구역이 아니 행정구역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국통, 주통, 군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평학, 원강, 세소국에 말씀드렸고요. 걸사표가 잘해되고 선덕의 황룡석, 충목탑, 자장의 계율종,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 불교를 총했다. 자장, 대국통, 국통, 대국통입니다. 문무왕 뭐라 했어? 수중룡 기억나죠? 그리고 뭐야? 가문사 뭐 이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미륵신앙과 화랑 제가 읽어보라고 충분히 설명드린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미륵. 그 다음에 업설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2차돈의 순교, 돌기둥까지 다 정리해놨고요. 2차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불교에서 도현 나왔죠. 그리고 해관도 나오고 해자도 나오고 해량도 나오고 보덕, 승량이 다 나왔죠.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죠. 그래서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백제불교도 해총 나와 있고 겸익 나와 있고 놀이사치계, 관르까지 나와 있죠. 이것도 순서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따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리 잘하면 진짜 고대 불교 문제는 스님 때문에, 승려 때문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못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122쪽 한 번 더 남았어요. 불교의 발달. 누가 남았어? 원효와 의사. 자, 원효 봅니다. 617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진평이야. 686년이면 신문왕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참 얘기했죠. 7세기 가장 치열한 삼국 통일기. 이때를 살았던 사람이 원효입니다. 자, 원효 봅니다. 불교 이해의 기준을 확립한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불교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불교가 다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왜 모든 경전이 한 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경전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서 뭐가 발달해? 삼론종이 발달하고 백제는 뭐라고요? 계율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서로 돼요. 이게 옳다. 자, 항상 어제도 제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주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경주고등학교 졸업생 서울 경기 일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강남 모처에 친구가 하는 우리 동기가 하는 태국 음식 전문점에 모인 거예요. 태국 사람 진짜 태국 현지인을 주방장으로 모셔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저는 되게 걱정하면서 갔어요. 오픈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전 일부러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전 그 동네 음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겁이 나서 안 갔는데, 난 내심 다른 데를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를 정하더라고. 원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지. 어쩌겠어. 그걸 갔어. 근데 먹어보니까 뭐, 매운 거 빼고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즐겁게 놀다가 정치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 갑분 싸지 뭐. 갑자기 그 싸. 갑자기 막 선이 쫙 갈라지는 거지, 이제. 어제까지, 좀 전까지는 뭐, 네가 고등학교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막 화기애애하게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쫙 갈라져. 그래서 자기는 박근혜가 뇌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감옥 간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뭔 개소리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그럼 너는 우리나라 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정말 주장들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 나는 술이 안 취했잖아. 술을 못 먹으니까. 얘들은 술이 이미 취했어. 그 1차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이성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2차 가서 이제 술이 이만큼 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이성의 고삐가 풀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막 나오는 거지. 옛날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현실 얘기도 하는 거지. 어쨌거나.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주장하는 친구가 되게 막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친구입니다. 연봉도 굉장히 센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역사관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직접 참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어떤 주장이 대립할 때는 각자 그나마 뭐가 있는 거야? 하나의 이치가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일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 이치가 일리도 없으면 그거는 주장도 아니고 그냥 소음이지, 소음. 우리 흔히 말이야 방구야 할 때 뭐야? 방구인 거지. 말과 방구는 얘기했잖아. 공통점 소리가 난다. 말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방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방구를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잖아. 근데 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진리는 어때요? 어느 측면에서 봐도 어때요? 그게 옳아야지. 그게 뭐야? 진리인 거지. 한쪽 측면에서만 봤을 때 옳은 건 그건 일리가 있는 거지 진리는 아닌 것이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불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중관이라는 쪽을 강조하는, 공사상을 강조하는 쪽이 있고 유식이라는 쪽을 강조하는 학파가 있었다고. 그래서 유명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해서 각자 나름의 뭐를 가지고 있어? 일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름의 이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불교 전체는 아니고 이것도 불교 일부분일 뿐인 거라고. 근데 지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전체 불교라고 했을 때 요게 불교인 건 맞지. 요것도 불교인 건 맞지. 하지만 이게 전체 불교는 다는 아니잖아.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그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야. 맞잖아. 대한민국 일부인 건 맞지. 하지만 자기들만이 어때? 대한민국 전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지. 난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중관과 유식도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니네만이 진리인 건 아니라 진리는 이 전체가 다 불교인데 니네만이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것만 받아들이고 이것만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온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하려면 정말 천재 중에 천재여야 되겠지. 그게 누구야? 원효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뛰어난 사상가여야 되겠지. 그게 누구라고? 원효라고. 물 한 모금 먹고 다 깨달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 얘기했잖아. 의상은 무려 10년이나 유학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반대로 원효는 한 모금이면 해결이 되는 사람이야. 이거 누가 해결할지 생각하시겠죠. 이 모순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의상일까요? 원효일까요? 원효. 그래서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한다.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의상이다, 원효다? 원효다. 명심하세요. 공부는 누가 잘했다? 원효가 잘했다. 그래서 저자가 금강상매 경론과 대승 기신론 손대. 자, 얘도 무슨 말인지 알면 좋은데, 자, 잘 드세요. 땡땡경, 예를 들어 화엄경, 금강경,
경으로 끝나는 건 누구 말씀이야? 부처의 말씀이야. 그럼 부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논문을 쓴 게 뭐야? 경론이야. 그 논에다가 자신이 또 주석을 다는 거야. 이건 이러고 이거. 이게 뭐야? 소야.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있겠지. 거기에 자신의 주장을 쓴 게 뭐라고? 금강산매경론이야. 대승기신론에다가 자기가 주석을 단 게 대승기신론 소야. 이건 논문 쓰는 거와 마찬가지지. 이건 박사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건 의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의상은 좋은 옷 입고 패션쇼 하는 거 좋아하고 밑에 애들 후가시 잡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제자가 3,000명이나 되고 이런 거지. 제자가 3,000명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학문이 아주 뛰어났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세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진골이잖아. 저쪽에 붙으면 굶어 죽진 않겠네. 이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하지만 원효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있으니까 제자 많은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자신의 사명이 세력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신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지배층이 독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민중들이 어떻게 한다? 퍼뜨리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난 원효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난 원효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의상은 정치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진짜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는 원효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좀 알고 계시면. 자,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전서 외웁니다. 대승기신전서에서 중간파의 공과 유식파의 식은 상호 모순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난다는 자 외워야 돼. 화진. 다투는 걸 뭐한다? 화해시킨다. 이게 뭐야? 화진. 다른 말로 원융회통이라고 하죠. 원만하게 융합해서 싸우는 걸 원만하게 융합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통하게 모으는 거. 이걸 원융회통이라고 합니다. 그 뿌리가 되는 게 무슨 사상이야? 일심사상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철학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고 일심사상, 저서 신문, 화쟁론에서 그래서 여러 종파를 융합한다.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불교보다 대중을 민중불교로서 남아미 타도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어디 간다? 극락간다. 극락. 극락은 서쪽에 있다. 뭐 서방 정토에 있다. 무슨 종이다? 정토종. 서방 정토를 지키는 부처는 누구라고요? 아미타. 그래서 무슨 신앙? 아미타 신앙. 또는 뭐라고요?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교 중에 하나인 법성종을 창시하기도 합니다. 법성종. 자, 의상이 당연히 유학합니다. 지엄의 문화에서 조학합니다. 지엄이라는 사람 이름 외워두세요. 화엄, 지엄. 지엄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670년 교육하는 당고종의 신라 침공계획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와있다고 말씀드렸죠. 화엄사상, 화엄, 지엄, 라임이 맞지? 지엄, 화엄.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과 조화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좀 어려운 말 하나만 할게.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연기설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영화 배우 생각나지? 그거 아니라고. 이때 말하는 연은 뭐라고요? 인연이라는 뜻이야. 기는 일어날 기자야. 인연 연자에 일어날 기자. 세상 모든 일은 상호 보완적인 거지 독립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길 가다가 우리 소영이 미안해 벼락을 맞았다 치자.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불쌍하다, 재수없다, 로또를 사야 된다, 예, 오빠 로또를 사야 됩니다. 혹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했겠지.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봤어. 남친, 여친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너 오늘 가다 벼락을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여친이 대뜸 죄를 많이 지었겠지 뭐 이런 거야. 정말 훌륭하다. 넌 역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팩트를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자, 다시. 그 커플 지금도 만나고 있어. 훌륭한 커플이에요. 다시. 근데 옛날에는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이 뭐야? 하늘이 놓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늘한테 향해서 뭐야 돼? Why are you so angry? 막 이러면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좀 드시고요. 제가 춤도 춰드리고 할 테니까 이거 좀 이거잖아. 근데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닌 거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뭔가 뭐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나 혼자 단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잖아. 일단 어때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고. 그러면 부모님도 결국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존재했으니까 태어나신 거지. 그리고 또 어때요? 또 그 전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은 하나가 일어나는 건 다 뭐가 되는 게 있는 거야? 원인, 인연이 되는 게 다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염기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업설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 전생에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내가 이 현생에서 좋은 지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인연으로 연결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불교의 교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늘이 노하는 게 아니잖아. 하늘이 노인지 증명할 수도 없고 물론 연기서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벼락 맞은 것도 그냥 재수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서 뭔가를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럼 좀 더 나가면 당연한 거지. 그럼 앞으로 혹은 다음 생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잘 살려면 지금 생에서 뭐 한다? 선업을 많이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불교가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한다.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구축했다. 불교의 역할이 120쪽에 불교의 역할 맨 마지막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철학적 인식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 말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야. 120쪽에 불교의 역할, 전례와 역할에서 역할 맨 마지막이야. 찾았어요? 그런 의미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런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쨌거나 세상에 그러니까 화엄사상의 핵심이 이거거든. 세상 모든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리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 근데 해석을 그 중에서 역시나 가장 중심되는 고리는 뭐야? 나다. 혹은 이걸 뭐야? 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 무슨 권을 강화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사상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거야. 조금만 더 본질적인 얘기를 따지고 들면. 왜냐하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의상 때문에. 의상이 활동하는 시대가 봐봐. 언제? 626년에 태어나서 주로 활동하던 게 무슨 왕이야? 문무왕. 그리고 뭐라고요? 신문왕. 이때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신라? 중대. 무슨 권 강화기야? 왕권? 강화기지. 그때 모녀는 어떻게 했어? 대중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무예가 지어 부르면서 막 대중속으로 들어갔잖아. 머리도 길러버리고. 왜? 파괴했잖아. 애도 낳았는데 여속공주하고 사랑해서 파괴하고 머리 기르고 소송 거사라고 이름도 바꾸고 무예가 지어서 일반 민중속으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민중 남아미 탑을 이걸 가르쳤잖아요. 근데 의상은 어디로 가? 계속 어때요? 왕실 쪽에 붙어서 무슨 권을 강한 거야? 왕권을. 그 의상의 사상이 무슨 사상인가? 화엄 사상인데. 그 화엄종을 어디 가서 공부해 온 거야? 중국에서 공부해 온 거지. 그래서 해동 화엄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보기에 신라 중대 왕권 가을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건 누구? 의상이고. 그 의상의 사상이 무슨 종이니까? 화엄종이니까. 그럼 이 화엄종 무슨 권을 강화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사상이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대학원 가서 공부해보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사학과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래서 쭉 가는 역사 그룹이 있는 거고 불교를 공부하는 그래서 불교설 전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스님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 원래 출가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출가해주고 스님 생활을 30년, 40년 한 거야.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온 거야. 문제는 이제 거기서 예쁜 여학생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파괴를 하시고 예, 결혼하시고 석사 박사 따시고 그리고 학문의 세계로 오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두 세력이요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다르냐면 역사를 전공한 사람 처음부터 학부부터 석박사 다 역사한 사람들 배경 지식에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역사를 아니까 신문왕 뭐 역사를 아니까 문무왕 신문왕 역사를 아니까 이때 의상이 활동했고 의상 무슨 권 강화? 왕권 강화. 이게 뭐야? 화엄종 사상이 왕권 강화다 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원래 역사 공부 안 하고 스님들은 뭐만 보는 거야? 경전만 보는 거지. 경전만 본 스님 출신들이 보기에 뭔 개소리냐. 부처님이 뭐 하신 양반이야. 권력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해탈로 가신 분이 부처님인데 얼어 죽을 이게 무슨 왕권 강하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립을 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그 오리지널 스님들은요, 예, 세력이 전혀 없어요. 출제위원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역사학계는 제가 말씀드린 학부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 이쪽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야. 무슨 건 강화? 왕권 강화 사상적으로 뒷받침한다. 그 핵심 교리의 핵심 주장이 뭐라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 사상의 핵심을 7글자 곱하기 30줄이야. 그래서 210줄로 이렇게 왼쪽이 보이죠? 이게 화엄, 일승, 법계도예요. 사실 의상은 어디 갔다? 중국 가서 누구한테 배웠다? 지엄이라는 승리야. 지엄에게 뭐 배웠다? 화엄. 라임이 맞다. 랩이야, 그지? 지엄, 화엄, 랩이야. 맞아. 그래서 뭐 했다? 화엄, 일승, 법계도.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화엄 사상, 화엄, 일승, 법계도 이게 무슨 권을 강화하는데? 왕권 강화. 일즉다, 다지길. 그래서 일즉다, 다지길,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 통치에 뒷받침한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누굴 강조한다? 왕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고려시대로 연결됩니다. 그때 다시 하죠. 다시 그 위에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 구제받는 무슨 신앙, 관음신앙, 불교대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교단 형성.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의 형성에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원 권립해서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한다. 부석사. 옆에다 써두세요. 피처링 선묘낭자. 의상이 10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30대 후반에 유학을 갔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썸 탄 여자가 선묘라는 여자가 있었어. 의상이 되게 잘생겼거든. 여러분, 소위 남자가 잘생기면 머리를 길어도 잘생기고 길러도 잘생기고 짧아도 잘생기고 알죠? 뭘 보면 알아요? 원빈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알아요.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전당포 주인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희준처럼 이제 한쪽 눈 가리고 이러고 나왔잖아. H.O.T인 줄. 그래도 멋있잖아. 근데 배 축 맞고 어때요? 친구 찾아가지고 바리깡 들고 다 밀죠? 더 멋있어. 어쩔. 그게 의상이었나 봐. 그래서 선묘라는 여자가 의상한테 홀딱 반한 거지. 근데 의상 공부해야 되니까. 연 1억씩 투자하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선묘한테 눈길을 안 줬다는 거지. 10년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선묘의 마음을 아니까 선묘의 집을 한번 가서 안녕 짜이찌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갔는데 얘가 외출하고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와서 배를 타고 출발해버렸네. 선묘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오빠 그러고 막 달려왔는데 오빠가 탄 배는 벌써 저기 가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혜진 어떻게 해야 돼? 짜이찌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선묘는 내가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내가 용이 되어서 오빠의 가는 길을 지킬래. 그리고 뛰어들어서 실제로 용이 돼서 뱃머리를 헤치고 안전하게 왔다는 거지 신라까지. 그리고 이제 의상이 소백산자락에 절을 지려고 하니까 토착 세력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토착 신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양아치 동원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이때 이따시만한 바위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바위가 날아서 그 양아치를 죽인 게 아니라 위협을 하는 거지. 이딴만한 바위가 날아서 붕붕. 그러니까 양아치도 어떻게 해? 쫄았지. 어떻게 한다고요?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어떻게 바위가 날아다니? 그래서 다시 삽을 들고 열심히 절을 지어서 부석사라는 절을 완성했다. 그 절 이름 뭐라고 줄까요? 뜰붓자, 돌석자. 뜰붓자. 우리 부력 그러잖아. 수영장 가면 부력 그러잖아.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돌이 떠서 날아댕겼다. 그래서 그 절이 뭐야? 부석사가 된 거야. 선명. 제정신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인생의 모든 걸 오빠한테 맞춰 살라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오빠가 싫다 그러면 안녕.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딸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교단 형성 얘기했고요. 부석사 중요합니다. 부석사라는 절은 의상이 만든 겁니다. 또 착각한다. 아까 부석사 무량수전은요. 고려 때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절 한번 만들면 그게 막 2000년, 3000년 가니?
그게 돌로 만든 뭐 콜로세움 이런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때요? 건물은 어때요? 절은 그때 만들었더라도 건물들은 어때요? 무너지고 다시 지을 수 있고 불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량수전은 언제? 고려 후기다. 됐죠? 네. 문무왕이 수도 도성 축조시 만류해서 축성사업 중단시키다. 이건 원효가 아니라 누구다? 의상이다. 해초는요. 인도 순례 후에 왕 오천축국장. 저술하죠.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풍물을 기록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신라 통일 이후에 중후반기에는 뭐 유행한다? 밀교 이런 것도 유행한다. 그 협초도 이제 밀교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려 비로 잔압을 이런 게 만드는 게 유행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해초까지는 중대죠, 그죠? 이 사람은 한 20살쯤에 중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간 거지. 이때 인도가 천축이라고 불렸고 5 인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인도를 돌아본 디행문. 그래서 오다가 갈 때는 배 타고 갔고 올 때는 이제 비단길로 이렇게 오다가 신라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면 왕 오천축국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으면 좋았겠지. 그럼 우리 거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1908년에 벨리오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중국 도난 석굴에서 발견한 거야. 마리즈와 탐험가지 그냥 약탈꾼, 도굴꾼 뭐 이런 놈들이야. 문화재 도굴법.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란 얘기지. 인디아나 존스가 좋은 놈 같아 보이세요? 자, 우리 업계 사람이란 뜻이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어때요?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리 국립도서관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인도와 중아시아 여러 나라 풍물 8세기경 인도와 중아시아의 삶을 기록한 굉장히 드문 자료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그 다음에 원칙. 당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이제 원칙은 613년생이니까 원효보다 4살이 형이에요. 근데 원효보다 좀 더 오래 살았어요. 696년까지 살았으니까 당에 들어가서 유식불교. 이 사람은 당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당에 들어가서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유식이라고 했잖아. 중간파가 아니라는 얘기지. 유식학파라는 얘기. 그래서 당의 서울에 있는 서명사라는 절에서 서명학파를 성립시키고 지가 자기 학설을 강의했다. 대단했다는 얘기지. 현장의 사상을 계승한 규기와 논쟁하면서 교리 이해의 우위성을 보여줬고 독자성도 엿볼 수 있으며 그가 저술한 해심밀경소에다 외웁니다. 해심밀경소. 요 책 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듣기만 해. 진짜로 듣기만 해. 원칙 이형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당나라에 가서 활동한다. 무슨 학을 공부하는? 유식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당나라에서 제일 당태종 때 활동한 사람이야. 제일 유명한 스님이 현장이라는 스님이야. 현장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삼장법사야. 그 유명한 삼장법사가 얘기했잖아 아까. 짱깨 중국 아이들도 원산지가 어디야? 불교가 인도니까. 거기를 어때요? 당연히 가서 불경을 가지고 오시겠지. 오리지널 불경을 다 들어온 게 아니었을 거니까. 또 뉴 버전, 새로운 버전의 불경 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 어때? 너무 힘드니까 원숭이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물귀신 한 마리 데리고 간 거지. 그게 치키치키 차카차카 그거 아니에요. 현장 법사는요. 경, 율, 론 3가지 불교에 다 능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 계율, 이론 전부 다 능했다고. 그러니까 3가지 모든 거에 다 통달했다. 그래서 삼장법사. 이건 별칭인 거야. 원래 본명은 현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가에서 왜 학생 수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야? 대강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타 강사와는 다른 개념이야. 1타는 그냥 수강생이 많다고 1타 강사라고 하는 거지 대강사라는 말은 거의 플러스 인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1타들은 많지만 과목별로 대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본 대강사는 유두선 같은 사람이 대강사예요. 왜냐면 자기만이 아니라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그래야 인품이 있어야 그게 대강사인 거거든. 성이 대시여야 대강사가 아닌 거니까 나는 임강사야. 나도 꿈이 1타 강사보다는 대강사가 되고 싶은 게 소박한 아니지 엄청난 꿈이지. 어쨌거나 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장의 별칭이 뭐라고요? 삼장법사인 거야. 그래서 이 삼장이 가서 신버전의 유식을 배운 거야. 이게 신유식이라고 해.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 신버전의 신유식을 배워온 게 삼장이고 그 삼장의 제자가 규기야.
그러니까 3장을 그대로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규기와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 원칙이야. 원칙은 구유식족이었거든. 그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승려 중에 아는 사람 몇 명 있어? 없지. 3장 법장은 다 알잖아. 그래. 달마하고 3장 둘밖에 없어. 달마는 뭐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식당 가면 자꾸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못생긴 아저씨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내가 뭔 얘기가 생각하냐면 그 3장 법사의 수제자를 어떻게 한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박살낸 형이 누구야?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어때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자,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데 이 업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칙까지 봐두시고요. 김교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표.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무슨 종이다?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점찰 법할 때는 점찰로서 자신의 잘못을 점치고 참회. 외워야 돼. 참회. 점찰, 참회. 이거는 뭐야? 실천자, 일반 서민. 이거 외워야 돼. 서민이야. 무슨 황태다? 경덕왕태라고 써야 돼. 경덕왕. 진표는 경덕왕태 활동합니다. 자, 참회라는 말 나오면 대중아, 서민이야. 어디 나와? 고려시대 요새 법화신앙에 바탕을 둔. 법화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익혀두셔야 돼. 오교와 구산이 있는데, 오교 구산인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산에서는 딱 하나만 해보시죠. 오교는 좀 눈여겨보시고요. 구산은 딱 하나 뭐, 가지산파. 가지산파.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과 관련된 게 수미산파 이영입니다. 왕건과 관련됩니다. 나머지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원효의 사상 봅니다. 뭐 지도도 보시고 화엄일승 법계도 지도 이거 보시고요. 원효의 사상, 원효는 파괴하여 계율을 깨뜨렸어. 설총을 낳은 후로는 속인 옷을 받고 이거 스스로 소송거사 말씀드렸고요. 광대들 가진 놈 박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귀하다. 모양이 독을만 화엄경 구절 가운데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한결 걸림이 어떤 뭐야? 무예가. 무예가 외웁니다. 무예, 설총, 무예가, 남아미타불, 아미타시나. 자, 또 하나 기출문제 아주 잘 나오는 사료가 이거죠. 열면 할 수 없고, 가 없는, 끝 없는 뜻이 대종이 되며, 합하면 이문, 일심의 법이 그 요체가 돼.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흔들림 됨이 없으며, 가 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 되어 혼용된다. 뭔 개소리야. 외워. 이거 나오면 누구라고요? 원효.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되는 순간 공무원 공부 포기합니다. 의상의 사장, 법성은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모든 불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유하다. 하나 안에 일체, 모두 안에 하나. 일즉다 다지기. 외웁니다. 세 번째, 의상의 도성 축성 만료. 문무왕이. 그래서 무슨 왕? 문무왕을 지우고 가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가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도성을 새롭게 짓고 하여 의상 말해. 비록 궁벽한 시골 띠집을 짓고 있다 했더니 바른 도를 행하면 복된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스럽게 성을 쌓아서 아무 이게 없어. 그래서 왕이 그만두었다. 훌륭하죠. 그 다음에 법상종과 법상종은 미래 부처인 미륵불이 먼 날 지상에 와서 이상사를 건설한 믿음 중이신데 그에 붙으니까 백제의 유민 진표다. 경덕왕 때 김제 금산사, 경덕왕 금산사 백제 유민 미래 꿈을 시작한 전통의 후백제를 세운 견원리까지 이어졌다. 법상종은 옛 고려 유민사에서 크게 영합하여 신라 후기 불교는 옛 신라 지역의 교합 불교에 고려 백제 지역의 미륵신앙으로 양분되는 형태를 이루었다. 한용호 선생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종과 선종입니다. 교종, 선종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교, 구산, 중대, 하대, 전례는 통일전을 말씀드렸고요. 자, 교종은 뭐라고요? 왕실과 중앙귀족이고 선종은 뭐라고요? 육두품과 지방 호족입니다. 호족, 특히 호족. 자, 교종은 불경과 교리, 그래서 뭐라고요? 형식적, 전통과 권위 중시하고요. 뭐가 발달한다고 외워야 돼? 조형 미술이 발달. 그리고 무슨 권 강화하는 거라고요? 왕권과. 반면에 선종은 자, 특징 등장, 신라 말기의 교종의 전통과 권위에 대항하는 것. 기존의 권위에 대항하는 게 뭐다? 선종입니다. 형식과 권위 부정하고요. 경주적 각성과 뭘 중요하다? 참전. 또 하나 실천. 자, 외워야 돼. 분립 문자. 이거 네 글자 잘 외우시면 돼요. 사실.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문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교종은 뭐야? 오직 문자가
핵심이잖아. 이거 문자가 필요 없다. 분리문자, 직진시, 견성성분. 그러니까 교외 별전이거든요. 교리 이외에 따로 전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알잖아. 그 영산법회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꽃을 이렇게 드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가섭이라는 사람만 어때요? 그 뜻을 알고 빙긋이 웃었다. 이거 뭐라 그래? 염화미소. 아우 주야, 여기서 나온 거야. 불교에서 나온 거야. 염화미소, 염화시중.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심전신. 국어 안 한다니까. 국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쓰는 말 중에서 불교에서 나온 게 많아요. 야단, 법석, 이것도 불교 용어인 거 아시죠? 법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들판에 어떻게 한다? 단을 세우고 법회한다. 그게 뭐야? 야단, 법석이란 뜻이에요. 불교 용어로. 요거 되고요. 개창자, 주로 육두품 출신 승려, 최초는 뭐라고요? 도의산의 가지삼판. 마지막은 이염의 수미삼판. 이염의 수미삼판은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태조왕건. 자, 교육미술은 쇠퇴하고요. 중국 문화 인식의 폭이 확대되고 당나라에서 오는 거니까, 당나라에서 전래되는 거니까, 자, 외워야 돼. 승탑. 이 승탑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뒤에 나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혹은 쌍봉사, 철갑선사 탑이야. 오래 나왔어.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기라고요. 이건 누구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라고요?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방 호족의 이념적 지주다. 뻔한 이야기고, 지방문화의 영양 증대, 고려 공부의 사성교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820년 초에 승려 도의가 블라블라. 읽어볼게요. 지혜의 빛과 빛이 스승과 빛의 훌륭한 승려가 돼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그가 그윽한 이치를 처음 전하자. 그윽한 이치가 뭐라고요? 선종이에요. 그러나 매출하기에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 매출하기에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은 뭐야? 교종승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붕세, 대붕, 봉황이 남쪽으로 가는 높은 뜻을 헐뜯고 기왕에 공부했던 경전 외우는 데만 마음을 쏠려 선종을 마귀 같다고 다툼에 비웃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기존의 교종 세력은 선종을 뭐했다?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은 빛을 숨기고 자체를 감싸서 서울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다. 자, 발해불교 봅니다.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고요. 자, 하나 더. 그 신라하대에 유행한 선종을 왕실에서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외워두시고요. 외워둬야 돼. 선종을 왕실에서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요. 예. 발해는 왕실과 귀족 중심 불교다. 불교 개성한 발해불교는 귀족과 왕실을 성행하는데 문왕은 스스로 불교적 성왕. 이게 뭐라고요? 전륜성왕. 그 다음에 불교 용성 수도 상경을 밟을 때 10개의 절터가 있어요. 대표적 승려는 정소라는 승려가 중국과 일본 오가미 활동을 했습니다. 발해 승려라는 거 이름 정도만 알아두세요. 정소 이거 네이버에 쳐보시면요. 생물 얘기만 잔뜩 나와요. 스님이 안 나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선종 읽어보세요. 제발 좀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읽어보라는 겁니다. 꼭 좀 읽어보시고요. 네. 도교 풍수지리는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격. 도교. 자, 재련 인간신앙, 산천숭배, 무의자연, 신선술, 도가나 음양회. 도가는 뭔지 알죠? 무의자연.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도가라고 하잖아요. 자, 목적 주로 고구려 백제 귀족사회. 왜? 네? 뭐다? 귀족사에서 환영받았다. 귀족사에서. 불로장생 및 현세 구복이야. 잘 들어야 돼. 불로장생은 내세적이야, 현세적이야. 현세적이야. 불로는 늙지 말자는 거지. 장생은 죽지 말자는 거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현세인 거잖아. 내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현세 구복적. 영양 무의자연을 포함해서 자연을 벗삼아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연마하게 돼 상무 정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져 귀족사회, 노장사를 바탕으로 신선사상을 결합해 성립합니다. 삼국시의 도교 우력, 강서구분의 사신도, 을지문덕의 오원시, 이미 다 말씀드렸고, 당고조가 도사를 공식적으로 보낸 게 영유왕 때입니다. 그래서 공식 전례되는 건 언제라고요? 영유왕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어때요? 전례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 사신도에 다 나오니까. 을지문덕한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국가창 누구야? 연개성. 그래서 도교를 장려해서 전국명 도교식 제천행사에서 애국심 진짜 일제 열받은 보덕이 백조를 만명해서 뭐 한다고요? 열반종 개천했고 도요는 일본 가서 뭐야? 반고구려 입장에서 고구려의 멸망을 예언한 일본 세기를 서주한 아까 말씀드렸고요. 백제 고구려 본벽과 사신도 공주 송산 육허분과 부여 능산 1호분 외워야 됩니다.
백제는요, 벽화 나온 게 딱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밖에 없습니다. 한성시대는 벽화가 없겠지, 다행히 뭐야? 돌, 무지무덤이니까. 공주, 웅진시대, 송산리, 무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돌방 무덤인데 벽화가 없어요. 6호분과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그 중에서 6호분에만 벽화가 있습니다. 근데 7호분이 그 유명한 뭐라고요? 문영왕. 문영왕님은 벽화가 없어요. 왠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산숭리 벽돌,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 너무 중요하죠. 백제 금동대학로. 사택지적비. 말씀드렸죠. 사택지적이라는 귀족이 대자평, 상자평까지 다 한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의 귀에서 불당을 수행 내려. 중요한 거 노장사상과 불교가 다 나와 있는데 문장 자체가 4글자, 6글자 짝을 지어 쓰는 사륙, 별려체 아주 세련된 문장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무령왕릉의 지서,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도교정 요소입니다. 신라 화랑도를 국산도 풍월도 이게 도교정 요소. 우리 개소문시에 도교정요 나와 있고요. 왼쪽에 도교 관련된 문화재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도교 사상 읽어보시고요. 자, 통일신라 남북국 신라 말기의 귀족 문화가 경자 협력적인 반반, 이게 태폐적인 거예요. 반반 은두적인 도교 노장사에 번성하는데 특히 누구야? 최초원의 난낭비. 여기 보면 신라의 화랑도를 유, 불, 선, 융합, 현묘지도라고 표현했거든요. 김유신묘의 12지신상, 이것도 내 방향을 지키는 신들이 무덤 바깥으로 뛰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뭐야? 도교적 요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발에 정효공주, 묘비에 정효공주는 뭐야? 도교, 불로장사에서 나와 있고요. 정혜가 아니고 뭐야? 정효입니다. 넷째 딸이죠. 풍수지린요. 신라말에 도선, 선종승려 들어왔고 산세와 주세, 수세를 살펴 주택, 묘지선자, 인문지리작서입니다. 지형과 지대, 기륭화보에 영향을 만드는 썰이고요. 국토 효율적 이용입니다. 영양, 도참사상, 예언사상과 결합해서 산소의 생김새를 미래를 예측했고요. 다른 지방,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뭐야?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국토 효율적 이용이죠. 신라 정부의 권위 강화, 약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 호족이 좋아한다. 도선의 사상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싹 다 할 겁니다. 무덤이라든가 탑이라든가 할 게 많으니까 좀만 쉬어요. 할 게 많다. 미안하다. 어쩌고요. 조금 오버해야 될